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09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92일차입니다. 네, 오늘 의식지도 해설 234페이지. 그러니까 회복할 때 의식에서 일어나는 과정. 이렇게 회복할 때. 그러니까 의식이 뭐 회복돼서 의식 상승하는 그 과정에 있을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 의식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시작해 볼게요. 회복의 시작 단계는 모순되게도 종종 실패처럼 보인다. 우리는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회복될 때. 이게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습관을 끊으려는 시도는 그렇게 못하는 것에 실망하게 되고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이어지며 입원 생활과 편집증에 이르기도 한다. 안정제를 끊으면서 어떻게 더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안정제를 끊으면서. 그래서 말도 안 해. 각성제를 끊으면서 우울에 이른다. 끊으면 우울한 거야. 그래서 그 놀라운 상태를 다시는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면 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약을 치우게 되자마자 무감정과 슬픔이 발생한다. 중독 물질을 성공적으로 끊지 못하면 그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마약을 치우게 되자마자 무감정과 슬픔이 발생한다. 중독 물질을 성공적으로 끊지 못하면, 그러니까 뭔가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하고 죄책감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나에게 벌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호킨스 박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일 죄책감을 갖는 순간 내가 30으로 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면 되는데, 하다가 못했어요. 다시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다가 못했으면 또 이제 내가, 못했는데 라는 거를 누가 아냐면 내가 아는 거예요. 무한도전님은 또 누구신지, 323 무한도전. 모르는 이름이 또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의존성이 더 커지는 것을 못했으니까 의존성이 더 커지는 걸 감추려고 더 어떻게 또 술과 마약의 용량을 높이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높이게 된다. 높이는 시도를 한다. 그래서 이는 일, 평판, 재정, 관계, 건강관리와 같은 삶의 모든 영역의 부정성이 커지게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과 수치심은 20이잖아요. 내가 못했다는 거에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20과 30의 수치심을 20, 30의 죄책감, 비난하는 거와 30과 20의 수치심을 이제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부정성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200 이하의 삶이 200 이하의 삶이 82%, 85%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알아보려고 또는 법정 명령으로 회복 모임을 방문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보게 되는 모습은 희망을 주지 못하거나 내 경우는 달라. 이게 저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만 나에게는 아니야. 라고 해서 핑계를 대고 나에게 내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려서 부인하도록 나는 저 패배자들과 전혀 달라 하고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시도를 했는데 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을 때, 내가 자신감이 없잖아요. 해다가 못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요새 그냥 이런저런 어떤 그 세상에서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고 또 경험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전에 진짜 그렇게 뭔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던 막 사업자가 있었어요. 도와주다가 아이고 하면서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아이고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에너지로 밀어냈죠. 저희 남편은 쥐가 나갔잖아 이렇게요. 근데 겉보기에는 지가 나갔어요. 근데 내면에서는 이제 너무 이제 싫어했죠. 부부가 이제 다 이제 제가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근데 이제 그게 그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가 남아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나는 막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못해서 죽일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막 이러면서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요. 한 18년? 한 18년 정도가 지나간 거죠. 공부도 안 할 때.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그 죄책감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는 모습이 그 사람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과 너무 비슷한데, 제가 그 사람이 이 영혼과 이분의 영혼과 이분의 영혼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이 영혼한테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여기서 또 봐요. 여기서 못했던 거를 내가 죄책감을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다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보면서 똑같네. 근데 그때 해결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편안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불편한 거예요. 또 불편함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는데 이게 내가 그때 해결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행위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다른데 여기다 덮어 씌우더라고요. 덮어 씌우면서 이때 하지 못했던 거를 여기서 이 사람이 또 한다라고. 내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어 놓고 못하고 내가 스스로 그냥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래서 투사도 아직은 제가 이것도 투사구나 저렇게 보이는 것조차 저 사람은 저렇게 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 나도 그렇게 느껴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B가 있으면 A한테 하지 못했던 거를.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게 이 영혼과 이게 영혼이 다른데 못했던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 사람한테 덮어 씌워서 저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를 이제 진짜 더 이렇게 투사에 대한 거를 아직 100%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왜 저러지?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리로 이해한 부분들은 이제 더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나가셨다가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네. 나가셨다가. 네, 그래서 다른데 그렇게 또 보고 있다. 또 새롭게 다른 부분들인데 여기서 못했던 걸 여기다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자체의 순수함을 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순수하게 더 볼 수 있는 완전 순수한 것보다 그래도 이 사람이 왜 그러는 건지 어떤 받아들여지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의식 수업을 들으면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다. 점점 변해져 가는 거예요. 뭐, 몸은 다 컸죠? 몸은 다 커서 이제 노화가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몸 다 컸다고 해서 이 정신세계가 큰 게 아니란 말이야. 정신세계는 어린아이 3살 때 있었던 그대로 있는 거예요. 3살 때 어린아이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의식 공부를 하면서 나의 의식이 성장하는 것이 그게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수치심과 죄책감, 의존성이 커져서 더 뭔가 강화가 되듯이 더 크게 내가 나를 더 죄책감으로
또 비슷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밑바닥을 치기 전에는 준비되지 않는다.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바닥을 치지 않은 다음에는 바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살만 하면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해결을. 그래서 저는 요번에 7월 달 막 8월 초에도 엄청나게 막 혼자서 힘든, 막 수치심도 느끼고, 막 죄책감도 느껴서 비난도 하지 못하겠네.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고 수치스러우니까 비난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할 때 그것도 비난을 하더라고요. 살만할 때. 근데 진짜 힘들 때는 그 비난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책감에 들어가서 막 슬픔으로 막 눈물만 흘려지는 슬픔으로 막 그런 상태로 되어 가더라고요. 근데 이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또 다른 밑바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이, 그, 착이라는 거를, 착이라는 거에서 벗어나려면 근데 어쨌든 밑바닥을 치는데 밑바닥을 치기 전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신을 만날 때는 어떨 때 만나냐. 극도로 가난할 때. 또 극도의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극도의 어떻게 해요? 수치심을 경험할 때. 세 가지 어떤 극도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도 안 믿다가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근원적인 그 마음속에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평상시에 믿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놓고 갑자기 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바닥을 치기 전에는 준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는 개인마다 다양하지만 의식 내면 그렇죠? 내면에서는 공통된 과정을 거친다. 밖에서는 상황은 다 달라요. 상황은 다 다른데 내면에서 느끼는 거는 극도의 어떤 가난해서 진짜 공포심이 오는 거죠. 수치스러워서 공포심이 오고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신을 찾고 변화가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그들에게 내적인 고통이나 외부의 비극을 직면하게 하고 외부의 상황도 내적인 고통도 직면하게 되고 결국 12단계 중 1단계 그들이 그 물질에 무력하다는 것과 그들의 삶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진실을 말하는 것에 이르게 된다. 수습할 수가 없어. 무력하다. 그런 지경이 오는 거야.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자는 수습할 내가 수습할 지경이 안 돼. 좀 도와줘. 그러고 제가 이제 헬프미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내밀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번 주 하여튼 이제 적극적으로 그래도 도와주시겠다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서 제가 막 수치스럽고 막 내가 당신 없어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복수심에서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복수심이 이게 또 남아 있었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높지 않은 에너지라서 높지 않았던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막 좌절했던 것들 때문에 근데 공부를 하니까 도와달라고는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저는 또 뭐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더라고요. 더 편안해지고 계속 각성하면서 저를 봐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습할 수 없을 진짜 바닥을 칠 때 도와달라고 살려주세요 하고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깨어나야 돼요. 계속 의지하고 기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뭐 도와달라고 해서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깨어나면서 제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어떤 것에 대한 진실을 분명히 말하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된다. 부정적인 게 진실되게 얘기하면은
긍정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용기 200 수준에서 사람은 의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예기치 않게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필요한 모든 도움을 불러온다. 용기.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용기가 200이잖아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는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진실을. 근데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그 용기조차 없으면 두려워서 알려지지는 않는다. 해결이 안 되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질문도 선생님하고 1대1로 얘기하면 아직도 비밀. 그런데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면 진실을 그냥 말함으로 해서 내 자신 자체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아가는 거야. 웃고 있다고 긍정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진짜 긍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 안 들으려고 해요, 수업을요. 왜 그래요? 뭔가 모르는 진실을 밝혀야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요. 안 들어요. 한 번 듣다 가시는 분,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내 거를 오픈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왜 그랬는지, 왜 어떤 이런 기전이 왜 그랬는지, 밑에 가서 신념을 찾아지면, 가지를 찾고 찾아지면 되는데, 이제 와서 놀래서 이제 막 그렇게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용기 내서 긍정으로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는 이 수업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아이들도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바뀌어가고 있고, 아직 안 듣고, 아직은 바뀌어야 할 이제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라고 하면 애들이 아니라 제가, 저의, 예, 그 아이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근데 모든 삶이 에너지예요. 모든 삶이 의식이에요. 모든 삶 자체가 에너지인 거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도 그게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고요. 생명력이. 에너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여기서 딱 끊기면. 에너지가 생명력이잖아요. 생명이 딱 끊기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몸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쓰는 거예요. 마음조차도 쓸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으면. 그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더 크거든요. 98, 99, 아마 99%, 98% 되지 않을까. 그 의식의 에너지의 이 생명력을 내가 이 층이 있잖아요. 20부터 해서 1000까지 이르는. 근데 감정적으로 200 이하에서 전 세계 85%가 이 밑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라는 게 가려져 가지고 이 에너지를 무겁게 쓰고 밝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이 의식 공부를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감사하죠. 감사한데 이 또 이걸 감사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거를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막 제가 그냥 이렇게 부정적이고 막 이런지 모른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이런 걸 몰랐는데 이런 걸 알아가면서 사업적으로도 엄청나게 계속 저 사람이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이러고 본인들이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한데 본인들이 이제 내 스스로가 내가 이제 좋아져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그러든 어쨌든 저는 제가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이제 저는 발전하려고 만났고 참 이 의식 수업을 해서 이 의식 성장하려고 사업도 만나게 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긍정적으로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진실을 진짜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그 근원적으로 하찮다라는 하찮은 거예요.
내가 하찮은 존재라는 거를 13년 만에 찾은 거잖아요. 남의 건 줄 알고 내 거 아닌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찮은 존재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하찮다라는 걸 가지고 살았는 거예요. 감추고 포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실체가 그냥 아 그래서 내가 하찮은 사람이니까 설컹설컹 막 열등감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뭐 다 똑똑하고 공부 잘한 사람도 공부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옛날에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학교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못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때 선생님이 중간에 뭐라 그랬었더라? 공부 못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근데 그때 자존심이 팍 상했는데 받아들였어요. 예전에 오래됐어요. 몇 년 전. 그래서 아 그래.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엄마가 가지 말라 했을까? 진짜 가고 달러 돈이라도 빌려서 보냈겠지? 장학금이라도 타서 어떻게 또 가서도 했겠지?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하찮은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공부라는 게 아예 그냥 귀에 안 들어왔어요. 맘먹고 잘했을 때는 막 잘했을 때도 있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공부에 대한 게 들어오지가 않아서 공부를 안 들어오는데 들려도 안 들려요. 내가 공부 못한다라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선생님이 못했다라는 거를 그냥 솔직하게 그냥 인정하라고 하셨을 때 자존심이 설컹하고 이렇게 상했지만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가 되면 선생님이 이제 툭툭 이제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데 받아들일 때가 안 됐으면 안 주시겠죠.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나 공부 못했네. 못했으니까 엄마가 아이고 공부도 못하는데 돈 들여가지고 빚내가지고 대학 보내줄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딱 보면 어떡해요? 너무 똑똑한 사람 보면 또 열등감 느끼고 너무 옷을 너무 잘 입은 사람도 잘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럼 너무 옷을 잘 입은 사람 봐도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서 또 거기도 열등감 느끼고 공부도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똑똑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똑똑하지 못하니까 똑똑한 사람 보면은 열등감 느끼고 너무 예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면은 또 놀래가지고 열등감이 또 느끼고. 이제 그랬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을 마주하려는 용기를 가지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즉, 생명의 에너지 자체, 의식, 에너지, 사랑을 긍정하자마자 에너지 자체에서 내가 느끼는 거에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긍정으로 하자마자 생명은 그들을 긍정하며 앞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진실은 겸손함을 요하고 부인을 놓아버리기를 요구하며 부인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내가 아니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들을 요구하며 수많은 중독자는 이 단계를 밟기보다는 차라리 중독자들은 뭐야? 이런 과정, 용기를 내서 진실된 나의 용기를 내고 긍정을 그냥 받아들이고 얘기하는 거, 용기 내는 거, 진실을 용기 내서 얘기하는 거 자체가 드러내는 거를 싫어한다는, 이런 단계를 싫어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죽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절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간 나의 삶의 숙제다라는 거예요. 삶의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만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엄청나게 지금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많이 보니까 사람들을 부딪히는 게 많이 보니까 제가 제 자신 자체를 제가 저를 부인하고 싶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용기 내서 봐지게 되는 보게 되는 그래서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 뭐 꺼지고 뭐 하고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네,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